2020년 2월에 암 유전체 지도가 완성이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암이라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실제 이 암과 관련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파악을 해보니까 약 4,700만 개 정도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보였고, 또 이 돌연변이들이 각각 수천 가지의 조합으로 제각기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암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천 가지의 조합으로 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약 95% 정도에 해당이 되고, 또 유전자 돌연변이와 상관없는 암도 5% 정도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이 암이라는 게 암의 씨앗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암 진단을 받기 수십 년 전 혹은 수년 전에 이미 암의 씨앗이 몸속에서 존재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서 뒤늦게 이제 어떤 검사상에서 보이게 되면 암 진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까지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그것을 인간이 인지해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변화들을 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경우의 수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4,700만 개의 유전자가 수천 가지의 조합을 만들어서 제각기 이제 암으로 발병을 한다는 건데, 이걸 경우의 수, 즉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이 원인을 밝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즉 병을 치료하려면 이 암의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거의 천문학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아무리 우수한 항암제라도 이게 들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을 믿고 담당 의사를 믿고 치료를 들어갔지만 왠지 모르게 내면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능동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지면 능동 대응이 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안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매스컴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식이요법이에요. 뭐 논이를 먹으면은 뭐 암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 염증이 낫는다, 아니면 뭐 블루베리를 먹으면은 좋다, 아니면 뭐 마늘을 많이 먹어라. 그게 아니면 이제 음식 얘기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좀 그러니까 뭐 운동 많이 해라, 햇볕 많이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더 하기는 합니다. 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떠한 음식이 면역력에 좋을까에 관심을 많이 갖고, 마치 암 치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면역을 좋게 하려면 식이요법으로 해야 되는 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동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떤 성분이 몸에 좋으니까, 어떤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니까 그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면역력을 끌어올려 주지는 못해요.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는 좋은 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몸이 그것을 끌어당겨서 효율적으로 써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얘를 잘 써먹을 수 있을지 잘 써먹을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남들이 좋다니까 먹는다에서부터 이 수동 대응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면역력을 높이려면 자기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그에 알맞게, 그리고 그 과한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는 거 왕창 먹어봤자 결국 오히려 균형이 더 망가져서 치료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어떠한 식품이 몸에 좋고 뭐 어떠한 음식이 면역 강화에 좋으니까 뭐 이걸 먹어서 암을 극복하자, 이런 것들은 좀 수동 대응에 가깝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자기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체온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